네, 유사일에 자영업 시장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게 바로 코로나19 현상이죠. 코로나19 이후에 누군가는 장사를 꼭 해야 하지만 접어야 하는 환경도 있었을 거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부업, 투잡, 창업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부터 퇴직 후에 창업 계획하시는 모든 분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25년 동안 창업 컨설팅 하신 분이라고 해요.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홍구 소장님과 함께 최신 창업 트렌드 그리고 주의할 점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년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 계룡산에서 30년 뭐 이런 느낌이 확 있습니다. 사실 MZ세대가 보는 이 창업이라는 네. 것의 바람은 뭐 종영한 지 좀 됐습니다만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네. 거기에서는 박세로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이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자영업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2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네. 어찌 보면 이제 강산이 3번 정도 변할 시점 이죠. 산전수전, 이죠. 공중전 다 겪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 네. 오늘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의미 있는 말씀도 좀 많이 드릴 텐데요. 과연 그럼 창업을 해야 될까? 아니야. 창업을 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어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그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을 것 같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97년도에 IMF 사태를 겪고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까지 겪었는데 이번이 제가 25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가장 큰 세 번째 네. 그 큰일을 닥친 것 같은데 이번의 어려움은 그 전의 어려움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전략을 세우면 좀 소비자들에게 좀 다가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3의 어떤 그 힘듦이 다가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면서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자영업자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 이게 통계로도 입증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발표가 된 건데요. 2020년도에 그 자영업 매출액이 크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총 52개 업종 중에서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요. 감소액이 무려 19조 4,137억 원이고요. 네. 네, 매출 감소는 역시 음식업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5조 7,323억 원. 그리고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4조 3,900억 정도 빠졌고요. 뭐 자동차 관련업 그리고 숙박업 또 가죽 가방 굳이 이렇게 사지 않아도 되는 네, 이런 액세서리 업들도 매출들이 감소했고요. 또 여행업도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소매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소매업이 4조 원 정도 늘어났고 부동산이 지난해도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1조 5,686억 원이 관련업에서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어려웠고 여행 못 가니까 뭐 자동차 오락 레저 어려웠다는 말씀인데 맞아요. 소장님은 컨설팅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뭐 땅 보러 가게 보러 자주 나가실 거 아니에요? 땅 보러는 잘 안 나가지만 상권을 보러 많이 나가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네. 전통적인 상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상권들의 현장 온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그 확산되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여기 TBS 주변에도 우리가 오피스가라고 분류를 네. 하잖아요. 요 가까운데 상암동에 먹자골목도 있고 오피스가의 상권들이 거의 뭐 그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또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명동 종로 이런 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공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조금 주의해야 될 상권들은 오피스가와 시내 중심가들이고 반면에 우리 주택가들 네. 그 회사 가지 않거나 그 재택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대학교 상권들도 굉장히 지금 뭐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택가에서 소비하거나 또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들의 상권은 좀 좋아졌고 시내 중심가 상권은 조금 좀 감소되는 그런 면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온라인 학습
인센티브를 하면서 골목 상권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꽤 많았는데 네. 그래서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슬세권 아니면 짜장면집 가까운 짜세권 네. 그리고 별다방 가까운 별세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새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도 많아졌는데요. 맞습니다. 배달 관련 업종은 계속 유망한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택가 상권이 그 여러 가지 상권 중에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상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전문점하고 또 테이크아웃들 뭐 이런 그 좀 원활한 상권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배달 전문점들이 치열한 경쟁을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업 그러면 매장에서 가서 먹는 그런 네. 곳들은 매출 대비 수익률이 약 한 20% 정도 내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달 전문점은 배달 왜 배달팁 같은 거 내시잖아요. 네. 그 공급자인 자영업자분들도 배달료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배달료가 비용에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 매출에 그 정도 내외가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은 약 10% 안팎이에요. 아, 그러니까 배달이 잘 된다더라고 해서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좀 단점도 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달 어플들 많잖아요.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그런 개발들을 해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배달업으로 뛰어드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장밋빛만 보는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단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배달 관련 업종이 잘 되고 있는 게 현상적으로 맞기는 한데 이게 외환 외빈에 그칠 수 있다. 볼륨은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얼마 없을 수도 있다.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왜 그냥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 손님들이 매장으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건데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크게 좀 주의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네에 그래서 백반 전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네. 테이블 하나도 없고 네. 배달앱 안 쓰고 그 네. 사장님 네 분이 네. 삼시세끼 딱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메뉴를 네. 계속 바꾸시는데 네. 말하자면은 주방장 특선이죠. 네. 시키실 수 없고 아침, 점심, 저녁 딱 배달 장사하고 끝내시는데 네. 이런 방법으로 돌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 전에는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 고정비였었거든요. 임대료였었는데 이렇게 배달을 또 하게 되면 약간 뒷골목으로 좀 빠져도 되니까 월세를 좀 낮추는 것을 재료비에다가 조금 더 집어넣으면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단점은 있지만 그런 또 장점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배달 커버리지를 넓히는 게 좋을 건지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본인들이 감당하는 데까지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을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밀키트 관련 창업도 굉장히 뜨겁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배달은 왜 우리가 완제품을 배달해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지치신 소비자분들이 야 이제는 좀 해먹자. 해먹지만 내가 시장 가서 재료를 사가져오는 거 되게 귀찮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으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투입 대비 산출의 맞아요. 품질이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성껏 할 수 있죠. 네. 맛있으면 괜찮은데 아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는 너무 늦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동네 맛집도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는 그런 맛집들이 소비자분들이 이제 내방을 하지 않으니까 내점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도 밀키트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서 집에서 그 포장지를 뜯어서 냄비에다 물만 채우거나 아니면 육수를 채워서 그냥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미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로 좀 찾아봤는데 얼만큼 밀키트가 관심을 끌고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그 인터넷 N사 포털 네. 사이트에서 한 달 검색량이 34,500건이에요. 이게 좀 많은 숫자거든요. 한 달 네. 검색량이. 그런데 밀키트가 최근 한 달에 무려 17만 4,100건 정도가 검색량이 검색이 됐어요. 엄청나네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이 속도를 보면 제가 밀키트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 2월 달에는 한 1,000건 정도였던 것이 지난달입니다. 4월 달에는 무려 8,650건까지 떠요. 그래서 이 밀키트 창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무래도 장점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 네. 이렇게 그냥 완제품에서 조금 실직 나시는 분들이 밀키트로 좀 드시겠다는 분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키트의 좋은 점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뿌듯함,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게 네. 완제품을 사서 먹으면 나 배달 음식 먹었어 이거지만 네. 밀키트를 사서 내가 최종 단계에서 끓이고 조합만 했다고 해도 네.
내가 오늘 요리 하나 했잖아. 네. 내가 오늘 집밥 했잖아.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뭐 남편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렇죠. 네, 해놓으면 네, 완전 범죄가 되니까요. 그렇죠. 남편들도 요거 가지고 뭐 네. 예컨대 요새는 그 정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네. 익선동에 있는 굉장히 뭐 힙한 레스토랑이다 하는데 요런 데에 있는 그 밀키트가 맞아요. 과거처럼 떡볶이 밀키트만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요. 그 완전히 그 완벽한 한 끼의 그 코스 요리가 네. 밀키트로 옵니다. 이걸 해놨다가 서프라이즈 이런 거 네. 하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소울푸드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그런 이제 그리운 그런 음식들만 배달하는 또 어플도 생겼어요.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완제품 그냥 배달하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온라인 비대면의 문화들이 이렇게 외식 창업의 문화를 좀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졌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이게 모든 의식주 생활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집도 급기야 지난주에 그래서 뽑기를 해 먹었습니다. 국자 하나 태웠는데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네. 방식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데 밀키트 전문점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는 결국은 네. 완성품에 대한 피로감? 네, 그걸 더해서 네. 일단 약간 그 청결한 걸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품 상태에서 오면 뭔가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오면 본인이 한 번 더 또 씻어낼 수도 있고 네. 해서 청결함에 대해서 특히나 또 민감하신 분들은 더 밀키트 상품을 또 원하시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밀키트 창업 시장이 발전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그 맛집들도 이 밀키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밀키트에 대한 그 관심도가 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건 계속 먹고 싶은데 그 가게가 영업시간 제한에 걸리거나 아니면 인원수 제한에 걸릴 수도 맞아요. 있고 사람 많은 데 가기도 꺼려지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그 한정된 공간이나 한정된 커버리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빅데이터로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한 1,000건 정도의 검색량이 두 달 후에 8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8,650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밀키트 창업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서 이제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 또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부대찌개도 네. 3인분 요즘에 이제 뭐 3인분에 9,900원 이렇게 소비자에게 다가가거든요. 되게 저렴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되게 재미있는 건 예를 들면 뭐 3명이나 4명의 식구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혼자 부대찌개 먹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3인분을 사다가 끓여놓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밥과 함께 또 비벼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네, 이 밀키트는 그냥 1인분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1인분만 안 팔더라고요. 이게 그 박리담이니까. 1+1이나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박리담회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소분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여러 가지 패키지, 이 포장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패키지도 고급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비대면이 가져온 그런 외식의 문화가 그 모든 분야를 고급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장지가 예쁜 것으로 소비자가 또 선택을 하는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뭐 이건 잠깐 옆으로 세자면 수제 네. 맥주도 포장지가 색다르면 이게 완판 신화를 쓴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맥주가 맞아요. 네. 맛이 굉장히 있지 않아도 네. 그 산업 디자인이 예쁘면은 선호한다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기도 전에 맛있다. 먹기도 전에 맛있다. 눈이 맛있다. 맞습니다. 저 지난주에 하나 배웠잖아요. 인스타그래머블하다. 인스타에 올릴 법하다. 이런 요리들이 유행이라고 굉장히 하는데 중요합니다. 요거 말고 네. 최근에 창업 트렌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가나 이런 시내 중심가들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저녁에 또 회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임대료가 비싸요. 또 임대료를 또 낮춰주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탈도심 비즈니스, 그러니까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고 또 이게 수요가 조금 맞물린 게 뭐냐면
수요자 그 소비하시는 분들이 사람 많이 몰리는 공간에 또 가기 싫어하고 또 뭔가 가족들끼리 어디를 가고 싶은데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냥 시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맞물리면서 일단 가족끼리는 왜 그 차 안에서 마스크 안 쓰잖아요. 네. 이런 봄날에 좀 있으면 여름이지만 봄날에 창문 열고 달리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 외곽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도시락으로 귀결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 저도 느끼는 게 네. 서울 인근에 경기도 그 수도권 일대 보면은 외곽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맞물린 소비의 트렌드가 맞물린 건데요. 그 과거에 저 나이 그러니까 40대 뭐 중반 후반 50대에 계신 분들은 주식으로 빵을 먹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40대 엄마들 이런 젊은 여성층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빵을 먹어왔기 때문에 원래 내가 맛있으면 아이에게도 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 완전히 빵 문화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 서구식 식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이걸 주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맞습니다. 없군요. 그래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유망과 유행 아이템을 가르는 기준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에 먹었던 것이 유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대구 가면 막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서울과 경기를 오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이게 그 중원에서 네. 힘이 좀 뚝 떨어지나 맞습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막창을 먹으면서 자라진 않았거든요. 뭐 그냥 안동에 가면 찜닭골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그 찜닭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동안 유행하다가 네. 그러고 보니까 어느 틈에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 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닭볶음탕만 해주셨지 찜닭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간장 베이스로 닭을 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구매 네. 패턴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구매가 텀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3살 입맛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오! 많네요. 와, 네. 정답입니다. 제가 강연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커리 카페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로 제가 찾아봤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 달 검색량이 2019년 11월에 한 8천 건이었던 것이 2020년 10월에 19,000건이 되고요.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시 외곽에 네. 그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이제 차를 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가도 큰 대형 베이커리 네.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빵 먹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잖아요. 이렇게 짧은 여행의 느낌을 느끼면서 맛있는 빵과 향이 좋은 커피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까지 느낀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이게 또 다른 창업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뭘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뭐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 임대료도 고정비지만 임대료는 내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고용하는 인원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로봇을 활용한다거나 또 무인 시스템, 요즘에 이제 키오스크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런 무인 주문기라든지 또 셀프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19가 더 확실하게 이런 외식 트렌드를 바꿔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원래도 있기는 했는데 더 빨리 키오스크 들여놓게끔 엉덩이를 밀어줬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이거 사람이 복잡합니다. 네. 저는 한 번에 복잡할 가서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게 좋아요. 가서 네. 자, 저 햄버거랑 콜라 하나 주세요. 이게 시원하지. 자, 어디 보자. 추천 메뉴를 클릭하세요 해서 카드를 넣으세요. 그게 저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네.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저도 약간 좀 눈물을 흘릴 뻔했었는데 어느 60대 여성의 어머니가 20대 딸에게 카톡을 보낸 것을 네. 이제 그게 좀 알려진 건데 뭐냐면 엄마가 햄버거를 주문하러 갔다가 10분 동안 10여 분 동안 그걸 주문을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카톡을 한 게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진짜로 되게 짠했어요.
아니 주변에 좀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텐데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게 로봇, 무인화, 셀프 서비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여기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키오스크가 주문 속도를 저는 좀 더디게 한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을지는 업황에 따라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커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보면 아주 비싼 거 아니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 극단적으로 시장이 나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커피 보면은 한 잔에 900원짜리까지 내려가 네. 있더라고요. 뭐 이게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지금 실제로 저도 이제 25년 창업 컨설팅을 했지만 매일같이 예비 창업자들 만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창업 영순위는 카페예요. 일단 뭐 인력을 고용하기 쉽고 그러니까 알바를 구하기가 좀 쉽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 대학생 알바들이 카페에서 창업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인데 이 카페가 과거에 뭐 3,000원, 4,000원씩 우리가 이렇게 한 잔에 먹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900원짜리도 생기고 네. 뭐 1,500원짜리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창업자들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은 카페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콘텐츠가 강력한 게 있는지를 좀 살피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그 1,500원짜리 그 커피는 이게 오늘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이른바 뭐 1리터 뭐 짐승 용량의 커피를 주잖아요. 네. 아침에 사면 퇴근할 때까지 다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잔을 팔면은 점심 장사를 못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서 커피 시장 이거는 그 서울시의 자영업지도 이런 것들 보면 네. 어떤 동네에 커피집 많은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 창업 준비하고 계시네요. 저는 일종 면허 따가지고 나중에 네. 푸드트럭 그것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서울시에서 네. 그 무료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상권 정보 같아요. 시스템인데 네. 그 꼭 보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500m, 뭐 1km 이렇게 반경 그려서 동종업종의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도 나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통계가 나와요. 인구 통계는 그 매출하고 직결이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대가 몇 명이 사는지 여성 남성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동네별로 어떤 동네에서는 커피집 이제 그만, 어떤 동네는 치킨집 이제 그만 거의 통계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접 가보셔야죠. 네, 내가 아는 동네에서 네. 아는 상권에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특히나 그 하루만 가보고 우리가 이른바 왜 꽂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하루만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딱 보고 내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야 여기 내가 잘 아는 곳이야. 상권은 사실 이게 생물처럼 변하거든요. 근데 네. 옛날 생각만 하고 한 번만 보고 결정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집 구하실 때도 그래서 일몰 전후에 각각 맞습니다.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게 일몰 후에만 가시면 동네가 되게 조용한데 맞아요. 일몰 전에 노상 공사하는 데가 네. 있어요. 그리고 일몰 후에 가면은 불 켜서 채광을 잘 못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일몰 전에 가보셔야 이 집이 채광이 좋은지 그걸 아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뭐 한 달 정도는 못 네. 보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반드시 본인이 가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또 특히 지역에 이제 부동산들도 많이 다니지만 부동산에서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뭐 계약만을 위해서 또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직접 발품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막막할 텐데 자, 제일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나는 뭐 무슨 도너츠를 할 거야. 무슨 뭐 바게트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옛날에 내가 소비자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업종에도 자기가 그러니까 이 부합되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즐겨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업종을 그 가운데서 또 찾아보는 거고요. 또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워낙 발전이 돼서 경쟁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도 또 좋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 또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서울시 상권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꼭 보자고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요즘에 계속 예비 창업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7,0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브랜드의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와 또 신규 개점수, 폐점수, 해지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후보군을 좀 나열해 놓고 이 중에 가장 튼튼한 본사가 어디인지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점률이 높다. 최근 3년에.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 점주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불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 법을 위반한 사실도 나옵니다. 아, 몇 그렇군요. 건인지. 요거는 꼭 반드시 보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 거래.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좀 반드시 해보시면 확인하시길 좋겠고요. 바랍니다. 그래요. 그 프랜차이즈가 어디가 좋은 건지까지 감별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폭넓은 정보를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네,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지난해와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박람회를 진행하는 곳들도 많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쨌든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면 수백 개의 그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 믿지는 마시되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창업에 관련된 잡지들이 있어요. 월간지들이 있거든요. 그 월간지도 좀 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또 믿을 만한 창업 전문가분들을 좀 찾아서 이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 네. 그리고 또 상권정보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또 그리고 또 믿을 만한 또 창업 전문가 있으시면 훨씬 더 창업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성공률을 높인다는 것보다 실패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나마 또 실패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는 건 사실 보통 각오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이 필요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의사항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창업. 프랜차이즈 이런 거 찾아봅니다. 근데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진짜 창업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광고, 네. 프랜차이즈 광고 내지는 그 매물 광고들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점포를 찾아볼 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발품을 팔아서 뭐 다 하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자동차처럼 일부 그 나쁜 분들이 네.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또 귀가 얇아서 혹해서 또 그렇게 또 찾아가서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위 매물 같은 거 주의해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또 본 그 장면인데 네. 어떤 모 프랜차이즈가 뭐 4월 달에 그 개점 100개 또 뭐 3월 달에 개점 110개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한 달에 6개밖에 오픈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진짜 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를 좀 예비 창업자들에게 좀 그 올바른 정보를 안내 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믿지 말자. 또 하루에 뭐 400만 원 판다 이런 것도 혹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 가맹점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만 하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좀 이렇게 돌다리도 좀 네. 두드리면서 건너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 창업을 한다는 건 뭐 이 표현이 좀 다소 거칠지 모르겠지만 적장에 목을 베는 심정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홍구 소장님 모시고 최근 창업시장 트렌드 그리고 주의하실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돈 공부 팁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조언하고 싶은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차린 밥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돈을 벌어드릴 순 없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들 함께 옵션을 만들어가는 동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소 박연미였습니다. 내일 만나요.